뭐 전입이 계속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학원 인수 시 보통 권리금이 얼마나 됩니까? 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 질문에는 세부 사항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질문 상세 내용은 이거였어요. 현재 규모 있는 영어학원 인수를 앞두고 계시다고 하셨고 두 가지로 이제 질문을 좀 체계적으로 나눠 주셨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일단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상황에서 이제 권리금 문제에 대한 거를 물어보셨는데 적정 거래 금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보신다라면 사실 이거는 딱히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변수가 있는 게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실 거고 해당 지역의 시장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실 거고 그다음에 쉽게 말하면 이제 경쟁에 따라서도 다르실 텐데 일반적으로 권리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기준에서는 이게 이제 꼭 이게 법이다라고 정해진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둘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매출로 따졌을 때 예를 들면 3개월 매출이던가 매출 총액 정도이던가 아니면은 1년치 순이익 둘 중 하나를 보통 기준을 잡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학원이 매력도에 따라서 뭐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달 매출 1억일 때 권리금 12억이 설정이 되는 거겠죠. 한 달 매출 1억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만약에 원비가 20만 원 정도 따졌을 때 100만 원에 학생 5명이죠. 그러면 1000만 원에 50명이고 이렇게 따지면 대략적으로 학생 수 500명 내외가 될 것 같아요. 원비 20만 원이라고 한다라면 원비가 더 비싸다면 더 크기도 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인건비 나갈 거고 뭐 이 정도 사이즈를 셔틀버스 안 돌리고 운영하시기는 쉽지가 않을 거니까. 근데 이제 학생 수가 500명이라고 할 수 있기는 한데 이것도 좀 고민해야 되는 게 학생 수가 아니라 정확히는 말하면 카드 수겠죠. 카드 수. 단일 과목이라면 이제 500명인데 영수 2과목이라면 250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봐야 될 텐데 왜 그러냐면 단일 과목으로 500명인데 셔틀버스 안 돌리고 운영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고 그럼 이제 그런 게 지출로 좀 빠져나가실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나갈 거 다 나가. 뭐 이제 건물 임대료, 강사 인건비, 셔틀버스, 기타 뭐 이제 프랜차이즈라면 로얄티도 있으실 거고 이것저것 다 빼시고 나면 이제 순이익이 나올 텐데 순이익이 몇 %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쪽은 본인한테 이득이 되시는 걸 원할 테니까 매출로 권리금을 잡으실 수도 있고 순이익으로 이제 권리금을 잡으실 수도 있겠죠. 둘 중에 하나를. 근데 요거를 따져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냥 저도 여태까지 봐온 일반적인 거긴 한데 그럼 이제 거래시 주의사항인데 여러분이 이제 거래시 주의사항을 볼 거라면 일단 확인하셔야 될 거는 첫 번째 매물 보는 눈이 있으셔야겠죠. 그러면 거래 물품을 좀 더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매물도 좀 여러 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우리가 집을 보러 가도 한 뭐 두 채, 세 채 혹은 부동산도 두 군데, 세 군데 가서 보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가격들을 좀 보셔야지만 이게 비싼 거다, 싼 거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매물 보는 눈을 할 때 이제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시장 분석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시장 분석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최고학년 학생 수는 제외하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만약에 초, 중 학원을 인수한다고 쳐요. 그럼 지금 인수 시점이 9월 달이죠. 그럼 중3 같은 경우는 이제 탈락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 초, 중 학원인 경우 중3은 인원에서 제외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조금 있으면 나갈 거니까. 이걸 제가 만약에 3월 달에 인수하는 거라면 그래 중3도 앞으로 1년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거니까 얘네를 갖다 권리금에 포함시킨다고 따지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중3은 앞으로 몇 달 안에 그만두고 나갈 아이들인 거잖아요. 우리가 고등부가 없으면. 그럼 얘네는 제외하고서 이 학생을 따지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최고학년 학생 수는 매물 보는 눈에 기르셔야겠네요. 이거를 확인하셔야 되고 시장 분석을 할 거면 이제 근처 학교 분석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학년별 학생 수에 따라서 이제 증강 여부를 확인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해당 학원의 신규 학년 학생 수도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저희는 초중을 하고 있는데 초1이 가장 첫 번째 학년이죠. 그럼 초등학교 때 들어와서 초2, 초3까지 다닐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초일이 계속 어느 정도 이제 고정적으로 들어왔느냐 이런 것도 보셔야 될 거고요. 보통 이런 거래를 하게 될 때 거래하시는 분들은 현 상태에 이제 이런 그 권리금을 책정하든가 가장 좋았을 때 이제 권리금을 책정하게 되는데 이게 거래 시점에 따라서 3월 달이면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많을 수도 있지만 12월 달이면 1년 중에 학생 수가 가장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 시점에 따라서 학생 수 변화도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보느냐. 교육청이나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학년별 학생 수가 다 있으니까 그것들을 데이터에서 한 번쯤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학원의 학년별 학생이 몇 명인지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등부터 중등까지 있는데 저학년이 좀 많고 고학년이 좀 적어. 이렇게 피라미드예요. 그러면 얘네가 어쨌든 올라가면서 좀 안정적인 구조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볼 때 또 하나 중요한 건 원장님이 이거를 이동을 하셨을 때 그 선생님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으셔야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교사 연차, 실력에 대한 것도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교사 이제 퇴직금에 대한 정리 확실하게 돼야 되고요. 그 이전 원장님하고. 그다음 교사 연차를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학생 수가 괜찮은데 교사들이 입사 날짜를 봤더니 다 최근에 들어왔어. 경력자가 다 나갔어. 그러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중간관리자급 교사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원장님이 어쨌든 관리를 해 나가셔야 되니까. 직접 수업하시고 1인 원장으로 운영하실 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부분도 우리가 일단은 챙겨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관리자가 중간에 없거나 혹은 학부모들이랑 소통이 잘 되는 그 상담실장이나 이런 교수부장급이 만약에 같이 그만둔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따른 여파도 좀 분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수밖에 없어요. 요것도 보셔야 되고, 그 외에 이제 예를 들면은 이 학원의 설립연도? 인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학원이 해당 지역에서 확실하게 확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세워진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지 아니면 간판을 바꿔 달아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이런 것들은 직접 발로 발품 파셔야 돼요. 어머니들 많이 모이시는 카페 같은 데 가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케이크 하나 사드리고 얘기를 들어본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고, 근처 학원들마다 경쟁학원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가가지고 다 이제 개수기라고 하죠. 아세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딱딱 누르면 이제 번호가 올라가는 게 있어요. 숫자 세는 거. 이제 학생들 앞에 이제 그 학원에 한 며칠 앞에 출근해가지고 이제 그냥 커피 마시면서 애들 왔다 갔다 하는 타이밍마다 셔틀버스 내리거나 학원에 들어가는 애들 이제 불러가지고 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생 수를 대략적으로 유출을 해보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설립연도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신생 브랜드여서 장점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오래돼서 브랜드 인지도가 너무 확고해서 원장님이 이제 이걸 유지하시는 게 좋을지 아닐지 이것도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최소한 확인을 해보시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사항은 어쨌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기준 금액이니까 이런 거 중3 인원, 예를 들면 초중인데 중3을 제낀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런 부분들 확인하셔야 되고, 학생 수가 몇 명이 되는지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학원이 계속 성장을 한다 안 한다. 왜냐하면 한 번 들어가시면 해당 지역에서 못해도 뭐 몇 년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근처 신규 아파트 단지 여부, 그러니까 학생 다닐 수 있는 거리네 이런 거라든가 아파트 거래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해당 지역의 아파트 전세나 매매 가격이 이제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매매가 잘 이루어진다. 뭐 이런데 그게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 수랑 비교했는데 이게 연계를 해보면 아 이쪽 지역으로 새로운 학생이 계속 들어오는구나. 이런 걸 확인하게 되면 이제 그쪽에서 해당 학원을 몇 년 정도 더 운영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아파트 단지가 신규 아파트는 없고 뭐 재건축 여부도 아직 없는 것 같고 되게 이제 오래됐어. 그다음에 이제 학생 수 딱히 증가하는 것 같지 않아. 거래가를 봤더니 안 돼. 예를 들면 여러분 학원이 이제 교육비가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 보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일정 평수나 이제 쉽게 말하면 부모님들의 학원비를 충분히 부담하실 정도가 되는 학부모 연령층이 많아야 학원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이게 학원비가 좀 올려도 될지 아니면 내릴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는 한 번쯤은 확인해 보셔야지만 그래도 이게 뭐 권리금 이 정도 주고 하실 거면 따져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업계에서 이 정도 규모이면 수익이 얼마나 발생해야 되느냐고 여쭤보시는데, 이게 수익이 정말 순수익 비율이 지역마다 운영하시는 분마다 다 달라서 똑같은 학생 수인데도 수익 구조를 굉장히 잘 짜시는 원장님이 계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조금 이게 정답이 없다. 일단은 좀 많이 보셔야 된다.
권리금이 10억에서 20억 정도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이즈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도 80제곱미터 20몇 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래가 잘 일어나는 매물이잖아요. 근데 뭐 200평짜리 아파트다 이런 거는 가격은 비싸겠지만 거래가 뭐 쉽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살 때, 팔 때 거래가 잘 되는 사이즈가 있어요. 가격이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럼 이제 권리금 10억, 20억짜리 학원 매물이 있느냐? 있어요, 실제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도 만약에 매물을 내본다면 이 정도, 이 이상 사이즈가 나오니까. 근데 그럼 거래가 잘 되냐? 생각해보세요. 누가 이 정도 금액을 돈 싸들고 와가지고 한 번에 결제를 팍팍 할 사람이 그렇게 많냐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하시게 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업을 할 때 들어가는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빠져나오는 타이밍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잘 되는 사이즈를 어느 정도 구하시는 것도 사실은 고민하셔야 돼요. 큰 매물을 요새는 선호드리지 않는 게 학원들이 전부 다 이제 강소학원 위주로 많이 운영이 돼서 저라면 너무 큰 사이즈는 만약에 이 지역이 학생이 밀집되어 있는 신도시, 대도시 지역 그런 밀집 지역 같은 경우라면 생각해 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시장 분석을 통해서 다른 도시거나 다른 지역에서 이 학원 학생 다니는 지역으로 뭐 전입이 계속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것까지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 정도 거래 매물 사이즈 있긴 있습니다. 거래가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면 되겠지만 거래가 자주 일어나는 매물은 아니라는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해당 원장님한테 좀 전달드렸던 내용이었어요. 초반에 이제 인수 거래 시